네, 이정민 훈장입니다. 다음 시간 거를 미리 좀 예고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영상 편집이 들어갈 거고요.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조명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조명서부터요. 예, 이 조명서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교재 여러분 받으신 거로는 165쪽이 되고요. 이 조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조명이라는 게. 조명의 이제 기본적 목적은 뭐냐면 일단은 빛이 있어야 촬영을 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촬영하는데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촬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빛이 있어야 사물을 구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주변이나 물체가 잘 보이도록 밝게 비춰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분을 작용하도록 빛의 색깔이나 이런 걸 바꿔가지고 사람의 심적인 어떤 내용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것도 하죠. 그리고 이 빛은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고 적외선이라는 게 있고 자외선이라는 게 있고 뭐 감마선도 있고 알파선도 있고 뭐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원적외선이라는 거 들어보요. 원적외선. 그래서 사람 치료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물체를 가열하면 원적외선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오징어 굽는 것도 원적외선 뭐 거기에다 굽고 그러더라고. 그럼 오징어가 더 맛있대나 어쨌거나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명이 기본적 목적은 그런 거고 촬영을 할 때 조명의 목적은 뭐냐면 빛이 없으면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보게끔 해줘야 돼. 보게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메라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본 광량 외에 조명의 색깔이나 밝기, 방향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그림자를 만들다, 일부러 그림자를 만들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느낌, 그래서 스토리 전개에 맞도록 사건을 흥미있게 전달하는 용도로서 어려워요 말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 나쁜 마음을 갖고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누구를 해치려는 목적으로.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밝은 곳에서 막 칼을 들고 사람을 해치려고 갈까? 아니면 어두운 데서 음침한 분위기에서 칼을 들고 몰래 살금살금 다가가는 게 더 느낌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라고. 대나 하나인데 거기에 흉기를 들고 누구를 해칠 목적으로 막 걸어가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근데 음산한 분위기, 효과음도 막 깔아놔. 마치 그 귀곡산장. 그러면서 누군가가 특히 여자가 하얀색 옷을 입고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막 얼굴에 뭐 빨간 것도 묻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어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누가 딱 쳐다보니까 하는 말이 왜 쳐다보냐 이거야. 당신은 왜 피가 묻었냐. 돌불에 넘어져서 코피가 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아파 죽겠는데 왜 나한테 쳐다보냐고. 엉뚱한 이제 그런 코믹하는 것도 방송에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광도, 광량, 룩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룩스? 50룩스, 300룩스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1m 거리에서 촛불 한 개라는데 촛불이 또 왕촛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촛불 하나가 1m 거리에서 비춰지는 양. 그걸 1룩스라 그래. 1룩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다가 그 룩스라는 걸 검색해 보면 럭스 뭐 이런 말을 쓰면 빛의 조명도를 나타내는 단위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루멘에서 유도되었다. 루멘. 요즘은 루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뭐 칸델라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지털 등이 있잖아요. 등 전구. 그러니까 뭐 거기 보니까 뭐 30 칸델라 뭐 50 루멘 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여기 지금 거실은 50 룩스라고 돼 있고요. 매우 어두운 낮에 100룩스라고. 맑은 날에 해돋이는 400이고 인공조명 스튜디오는 1000룩스래. 수술실은 어떨까요? 수술실이 어두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엉뚱한데 이렇게 잘못 다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술실은 밝아야 된다.
뭐 700룩스다 뭐 이런 얘기도 예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용을 하면 직사광선은 뭐 32,000룩스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막 눈이 부실 정도로 이런 것들. 예. 초승달. 그게 뭐 달빛에 공부한다는 게 말이 돼? 예. 시력이 나빠지지. 그러니까 보통 공부하는 데는 한 300룩스. 공부하는 학생들 책상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빛의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의 온도가 있어요. 빛의 온도. 빛의 온도는 켈빈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켈빈 온도라 그래. 켈빈 온도. 지금 우리 등이 이 형광등이죠? 근데 밑에도 뭐 판을 깔았잖아, 이렇게. 요거에 색온도가 있어요, 색온도. 여러분 스마트폰을 열어보시면요, 이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 기능 안에 켈빈 온도, 색온도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예. 촛불을 켜놓으면 약간 붉은색이 뜨고요. 붉은색이 뜨고, 그 다음에 아주 밝은 빛이 뜨면 파랗게 떠요. 파랗게 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햇빛에서 나오는 태양광은 아침부터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일몰이는 2000에서 3000, 낮에는 5600. 그 다음에 구름 끼거나 그늘진 곳에 들어가면 7000. 달라져요. 예. 형광등은 3500에서 4500. LED. 그래서 LED 같은 경우에도 뭐 5000에서 6500 정도 이렇게 할로겐 램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그 강한 불빛 나오는 거 있어요. 쇼윈도에 이렇게 뭐 강하게 불빛 비춰주는 거. 그리고 예전에 헤드랜턴이라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밤에 안 보이니까 이마에다가 이렇게 뭐 건전지를 연결해서 쓰는 헤드랜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요즘 헤드랜턴 안 쓰더라고. 그 텅스텐 이거 할로겐 램프는 안 쓰더라고. LED 전구로 갈아 끼니까 건전지도 조금 들어가고 밝기는 더 밝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잠깐만 제가 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뭔가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진. 여기 보면은 색 온도라는 말이 나와요. 색 온도. 예. 그러니까는 같은 빛인데 어떨 때는 푸른색이 뜨고 어떨 때는 붉은색이 뜨고 어떨 때는 더 달라요, 색깔이. 자,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좀 달리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저녁에 가로등을 보면 왠지 어때요? 붉은색, 어두운 색이 뜨는 느낌은 있죠?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요, 가로등 되게 밝아요. 요거를 보여드리면 좀 알아듣기 좀 수월하실 수 있겠다. 보여드릴게요. 한밤중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켈빈 온도가 빵이에요. 근데 이제 촛불을 켜놓으면 1800 정도. 백열등은 2800 정도.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는 3000 정도. 그리고 형광등은 4000. 그리고 이제 우리 카메라에 있는 후레쉬가 번쩍거리거나 밖에 나가면 5500, 5600. 흐린 날은 6500. 그늘은 7500. 해가 지고 나서, 해가 뜨기 전, 직후. 이때는 좀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해가 제일 좋은, 빛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요, 남극, 북극이 빛이 좋아요. 근데 거기 나가서 촬영하기가 어렵죠. 추워서. 그리고 멀잖아. 그래서 어디 가냐면 하와이나 괌, 푸켓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빛이 굉장히 좋아요. 이 동네에 있는 빛보다 훨씬 사진이 잘 나와요. 화보 사진을 그런 데 찍는 거죠. 그런 개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보시면 인물을 찍을 때도 뭘 업데이트한다 그러냐.
자, 이제 이렇게 뭐를 갑자기 설치하라고 나오네요. 여기 보이네. 이거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밖에 지금 색깔이 다 달라요. 지금 색깔이 다 다르죠? 그럼 어떤 게 제대로 된 색깔일까요? 이거는 지금 밖에예요. 밖에 날짜에 밖에 있는 그 빛에 맞춘 거고요. 요것도 그렇고, 이거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진 찍으면 형광등 불빛도 있고 밖에 있는 불빛도 채광이라고 하는 저기 땡빛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두 가지가 들어오니까 사진 찍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빛이 한 가지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증명사진 찍을 때는 어때요? 형광등을 켜놓고 준비하지만 찍을 때는 형광등 끄고 조명을 반짝 켜잖아요. 그렇죠? 빛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도 보면 조명을 하나만 쓰거든. 한 가지. 개수가 아니라 종류를 한 가지만 쓰는 거죠.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켤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촛불을 켜고 사진을 찍을 때도 형광등을 끄고 촛불로만 돼 있는 거를 찍는 게 색깔이 더 잘 나와요. 물론 어둡겠지만은 뭐 그런 차이도 있고요. 사람도 막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가로등이 있죠? 저 안에 이 포장마차 안에도 형광등 있죠? 오른쪽에 간판이 있죠? 밖에 구름 꼈죠? 네 가지야, 네 가지. 그러니까 사진이 어떨까?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이거 보세요. 여기 그림자도 졌는데 여기 지금 어딘가에 조명도 있을 테고 가로등도 있을 테고 이 건물에 나오는 무슨 등도 있을 테고 그러면 사진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사진 찍을 때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자가 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자가 지는 거는요.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 은박지 같은 거 밑에 한번 대면 돼요. 이렇게 은박지 같은 거. 이런 반사판 같은 거 쓰기 어려우시면 라면 상자에다가 우리 깔판 같은 거 은박지 깔판 찢어진 거 있으면 몇 조각 붙여가지고 접어갖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깔고 앉으면 좀 푹신푹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누구 촬영할 때 반사판을 대주면 얼굴이 어떻다?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그림자가 졌는데 중간중간에 지금 어때요? 환하죠? 이것도 그래요.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데 왼쪽이 어때요? 어둡잖아요. 그러면 반사판을 둬가지고 이렇게 반사판을 두니까 반대편이 환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촬영하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이제 반사판 효과고 조명은 아니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귀곡산장 같은 걸 촬영하려고 그래. 그럼 낮에는 못 찍겠죠. 어두워야 찍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내에서 찍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실내에서 찍기 어려우니까 야간에 나가서 찍어야 되는데 주로 어디서 찍냐면 민속촌. 민속촌은요 촬영 신청하면 무료예요. 대신에 밑에다가 민속촌 제공이라고 꼭 써줘야 돼. 그게 조건이고 무료야. 야간에는 민속촌에 손님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에 야간에 가서 뭐 귀신 모습을 찍는거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파란색 조명이 나오는 거를 비싸대요. 그게 그 조명을 딱 틀어놓고 나서 드라이 아이스 막 픽쳐놓으면 한밤중에 그렇죠? 처녀 귀신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는 거지. 예. 조명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명부가 따로 있잖아요. 조명부가 이런 조명 보셨어요? 예, 이런 조명을 해가지고 그냥 통으로 비출 거냐 아니면 여기다 반사판을 붙여가지고 빛이 빤대로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요 앞에다가 약간 그 종이 같은 거를 대가지고 셀로판지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우리 조명 앞에 종이 같은 거 하나 대뒀죠? 예, 그런 종이를 대가지고 좀 은은하게 확산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걸 두는데 스포트라이트 어떤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그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무대 나가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귀국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행사를 한다고. 그럼 어두운데 어느 주인공이 쫙 등장하면 양쪽 두 군데서 국소 조명이라고 해서 스포트라이트 두 개를 딱 비춰요.
그럼 이제 조명이 대각선으로 오니까 얼음판에 길게 드리워지죠. 그럼 중간에 김연아 선수가 나오면서 손을 흔들면서 국민들에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조명이 좀 주변 조명이 밝아지면서 여러 가지 음악에 맞춰서 율동에 맞춰서 뭐 색깔이 바뀐다든지. 그래서 보면 이 무대 장치 뒤편에 강당이나 이런 데 보면 뒤에 조명을 또 위에 옥상에 꼭대기에다 조명을 많이 달아놔요. 그래서 그런 조명들을 보면서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플랫 라이트라고 해서 그냥 고르게 비추는 거, 고르게 비추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순광, 측광, 역광 뭐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그림판에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그림판이 어디 갔어? 어이, 누가 또 지워놨네. 예. 자, 그림판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여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굴 촬영하려고 그래요. 얼굴을. 근데 햇님이 어디 있냐면 햇님이 여기 있어요. 햇님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불빛이 햇빛이 카메라로 직접 들어오겠죠. 근데 이 모델 입장에서는 햇빛이 뒤통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부시진 않죠. 그러니까 이 모델 입장에서는 좋은데 카메라 입장에서 힘들어요. 이걸 우리 역광이라고 합니다. 역광. 역광 사진 많이 보셨어요? 실루엣 처리가 되죠. 예. 빛이 들어오는 걸 카메라 감지를 해요. 빛의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 주변이 햇빛 때문에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너무 밝으니까 광기장이 어둡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럭저럭 보였는데 어두워지니까 까맣게 보이는 거지. 예. 근데 반대로 사람이 이제 여기 서 있을 텐데,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을 텐데, 이렇게 서 있는데,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있단 말이야. 카메라 여기 있는데, 햇님이 여기 있어, 햇님이 빛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얼굴이 어떻다? 아까 보신 대로, 아까 여기 사진 보셨잖아요. 그 사진들 보면은, 색 온도에 따라서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 얼굴에 비친 거야, 이렇게 얼굴을 비친 거야. 직접 비치니까 여기가 밝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반사판이지만 햇살이 직접 비치면 어떨까요? 눈이 부셔서 이 사람은 아주 인상을 찌그리고 있겠지. 그래서 햇빛을 모델이 직접 받아보면 안 되고, 그리고 카메라 입장에서는 또 햇살이 여기 있는데 햇살을 직접 받아도 안 되고, 직접 받으면 또 카메라가 또 검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역광 이것도 불편하고 순광 이것도 불편해요. 그래서 사이드 측광.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많이 쓰는 45도 각도의 빛 각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물을 촬영해 주면은 좀 편하다. 그래서 그거를 말을 쓰는데, 뭐 키라이트, 백라이트, 필라이트, 뭐 베이스라이트, 뭔 라이트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라이트들이, 조명들이.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선인장을 촬영하는데 형광 램프를 킬 거냐 텅스텐 램프를 킬 거냐에 따라서 사물이 전혀 다르게 보이죠. 사람 눈은요, 저 사람이 지금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걸 사진을 딱 찍으면 그 하얀색 옷이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하얗게 안 나와.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럴 거 아닙니까? 하얀색을 찍었는데 하얗게 안 나오고 니리끼리 나오면 안 되지. 그게 어디 있냐면은요, 또 이게 빛의 밝기에 따른 거고요.
아까 요거 보신 거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거 흰색 맞죠? 이거는요. 여기 레드라고 써 있네. 이거는 노랑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빨강 맞아요? 우리는 빨강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자, 보세요. 이게 하얀색이 맞아요? 제가 하얀색이 맞아? 얘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얘는 약간 누렇게 떴죠, 전반적으로. 얘는 푸르게 떴죠. 근데 이걸 보고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하얀색이야, 이거 빨간색이야 라고 우겨요. 절대 색깔은 아닌데 다르단 말이야. 지금 똑같은 상황을 찍었는데 우리 카메라 안에요. 카메라 안에 한번 열어 보실래요? 이 카메라,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열어보시면 그 안에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WB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 모드로 가셔야 돼요. 전문가 모드. 카메라에 보면 사진 촬영이냐 동영상 촬영이냐 더보기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더보기를 가보면 프로라고 하는 기능이 안에 있어요. 프로. 그 안에 보면 더블 B라고 해서 화이트 밸런스가 현재 저는 5500에 맞춰져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만으로 갈 거냐 7000으로 갈 거냐 뭐로 갈 거냐 한번 해보시면 2300쪽으로 가면 사물이 파랗게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노랗게 보여요. 붉은색 톤이 변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가장 하얀색으로 나오게끔, 가장 하얀색이 나오게끔, 우리 바닥은 하얀색은 아니지만 이런 종이를 보면 종이는 하얀색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얀색에 맞게끔 놓고 찍어야 돼요. 제가 얘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자, 스마트폰을 제가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 플로우 오겠다. 안 되겠다 지금. 요건데 해볼까? 자,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결이 됐나 모르겠다. 자, 보이죠? 그렇죠? 자, 뭐 제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제 사물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종이를 비춰드리고 있는데 이 종이가 하얀색이 맞아요? 하얀색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화이트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 보셨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파랗게 뜨잖아요. 지금요 파란 분위기가 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 노란 분위기 쪽으로 떠요. 그렇죠? 이렇게 변해요. 그렇죠? 사물이 변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얘를 하얀색이 보이게끔 맞춰요. 그게 대략 5900 정도 나오네요. 저는요 5900 정도 나와요. 5800, 590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찍어야 얘가 제대로 색깔이 찍히는 거지. 대략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 퍼렇게 찍으면 안 되잖아. 이 종이 색깔이 하얀데 이렇게 붉게 누렇게 뜨고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색깔을 맞춰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조명이 형광등이 켜 있잖아요. 형광등 바로 밑에 있자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빛은 좀 덜 들어오게 막아놨고요. 그러니까 형광등이 위주로 좀 켜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WB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빛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은 뭐냐면 레드, 그린, 블루예요. 레드, 그린, 블루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빛을 다 섞으면 하양 흰색이 나와. 흰색이 되고 빛이 없으면 검정이 돼요. 디지털은 빛을 분해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저기 있는 지금 벽을 봤는데 저기 선풍기 몸통이 보이고 날개가 보이고 그 밑에 달력이 보이는데 달력의 글자가 녹색도 보이고 검은색도 보이고 선풍기 날개 저 몸통은 또 하늘색도 보이고 보인단 말이에요. 벽면은 하얗게 보이고 유리창에는 빨간 차양막이 걸려 있고 이게 빛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는 얘를 딱 찍으면 이 빛을 분해해요. 빨간색이 얼마나 들어있고 레드, 그린이 얼마나 들어있고 블루, 파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RGB를 분해를 해서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깜장으로 나오는 거야. 이 빛이 다 섞여 있으면 흰색이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 카메라 사진 찍을 때 흰색이 나오게끔 찍어야 돼. 지금 이 밖에 있는 이 메모장 화면은 하얀색인데 이 종이 색깔도 하얀색이 맞거든요. 근데 지금 하얗게 안 보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더보기로 가서 여기에 있는 프로 모드로 들어가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해 보면, 자 보시면 얘는 약간 푸른색이 뜨고 이건 노란색이 뜨는데 중간에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얘가 하얗게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이 종이 색깔이. 그럼 이때 찍어주면 좋지. 그러니까 켈빈 온도 측정기가 있으면 좋아. 내가 어디 가서 뭐를 찍으려고 딱 켈빈 온도 측정기를 딱 찍었더니 6300 그러면 카메라 여기다가 6300 넣어주면 돼. 그럼 정확히 색깔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자동으로 놓고 보는 거지. 자동으로 놓고. 웬만하면 지가 알아서 찍어준다고 하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건 자동인데 잘 찍은 수동은 못 따라가는 거죠. 자동이 못 따라간다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어들이 아까 나왔던 대로 이제 그런 용어들, 뭐 복잡한 용어들 나와 있지만, 근데 형광 램프나 텅스텐 램프는 고유의 색깔이 있거든. 그 색깔에 맞춰서 찍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럼 보세요. 형광 램프를 켜놓고 빡 찍을 때는 카메라 안에 형광 램프라는 켈빈 온도에 맞춰서 찍으면 얘가 정확한 색깔이 나와요. 텅스텐 램프를 찍겠다라고, 텅스텐 램프를 켜놓고 찍겠다라고 하면 텅스텐 램프를 켜놓고 화이트 밸런스를 텅스텐 램프에 맞춰주면 돼. 그러면 원래 색깔대로 나와. 근데 색깔이 서로 달리 나온 거는 뭔가 맞추지 못한 거지. 똑같은 사물인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거 한번 보시면 아까 역광 카메라 뒤편에서, 즉 피사체 뒤통수에서 빛이 들어온단 말이야. 피사체 입장에서는 내 뒤에 빛이 있으니까 나는 눈이 부시지가 않지. 그러나 카메라 입장에서는 눈이 부셔. 그래서 사물이 어둡게 나오고, 말 그대로 순광은 지금 카메라 가려져 있는데 카메라 뒤쪽에서 가리킨다고 보세요. 그러면 피사체, 사람 모델의 바로 얼굴에서 비춰주는 것처럼 밝게 빛나니까 눈 처리가 힘들지.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보통 측광, 옆면이라든지 사광 여기는 안 나오네. 45도 각도. 빛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오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사람마다 왼쪽이 예쁜 사람이 있고 오른쪽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예쁜 사람은 많지가 않대요. 그리고 어느 모델들을, 연예인들, 여자 배우들, 남자 배우들을 정면에서 딱 찍고 나서 왼쪽을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붙이고 오른쪽 얼굴을 잘라서 왼쪽에다 붙이면 뒤집어서 붙여놓으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과 얼굴이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인 사람이 많아요. 저는 해봤어요. 저를 정면에서 찍고 나면 헤어스타일은 말고 얼굴을 정확히 반을 쪼개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보니까 똑같아. 저는 똑같아요. 입체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리고 입도 어느 쪽을 많이 씹는 따라서 약간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꽉 집어넣고 씹어서 그런지 틀어진 데가 없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턱 라인이 약간 어디가 이상해졌는지 달라졌더라고. 그러니까는 저는 왼쪽을 많이 찍어요. 사진 찍을 때. 가름바가 있는 쪽이 왼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왼쪽을 주로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진에 보면 왼쪽 모습이 찍히지 오른쪽 모습 찍힌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으실 때 오른쪽을 찍는 거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찍는 거하고 왼쪽으로 쳐다보고 찍는 거하고 달라요. 사진이 달리 나와요. 정면을 안 찍죠? 왜 정면을 안 찍는지 아세요? 정면은 팔이 짧아서 안 나와 얼굴이. 근데 45 옆으로 들고 찍으면 팔이 길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셀카봉으로 찍으면 돼. 근데 45도 각도로 이렇게 돌려서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이 예쁘신 분, 오른쪽이 예쁘신 분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쪽으로만 얼굴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 한쪽으로만 얼굴을 비추면 반대편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조명이. 아까 제가 사진 찍을 때 조명 비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디 갔어? 이거는 지금 조명이 아니라 반사판이니까 그런데 이쪽 얼굴에다가 거울을 비치면 안 되지. 빛이 강하니까, 너무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밤에 껌껌한데 후레쉬를 이 턱 밑에다 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이렇게 빛이 위로 올라오니까 귀신처럼 보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 드라마나 개그 코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 마찬가지로 그 조명을 머리에다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아래로. 정면에서 쥐떼기에서 왼쪽 오른쪽 약 90도 꺾인 데서 45도 앞에서 이거를 실제로 찍어본 사람이 많아요.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니까 쉽지. 옛날엔 필름이었잖아. 필름이니까 사람을 세워놓고 아니면 사람을 쓰기 힘드니까 석고상 같은 걸 놓고, 석고상은 이제 광대뼈도 있고 눈썹도 있고 얼굴도 있고 다 다르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면에서 턱 밑에서 저기 꼭두각 위에 정수리에서 옆면에서 측면에서 뒷측면 앞측면 다 만들어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찍었어요. 다 찍어 가지고 어떻게 빛이 비춰지는 것에 따라서 주변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록한 사람들이 사진 작가들 중엔 대부분 다 그걸 하더라고. 남이 한 걸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찍어보는 거야. 찍어봤더니 나 입장에서는 어떤 모델, 특히 어떤 모델들, 대부분 사람은 정면에서 빛을 받는 것보다는 측면에서 받는 게 좋아요. 이 측면 말고 이거요. 여기 오른쪽 왼쪽 사광이라고 하는데 사광. 순광 말고 사광. 여러분들 그 증명사진 찍을 때 조명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자, 여기 이제 판이 하나 있죠?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았잖아요. 이렇게 의자에 앉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찰칵 찍지 않습니까? 이때 조명이 몇 개가 있냐면요. 이렇게 비춰주는 거, 이렇게 비춰주는 거.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측면에서 찍는 거. 그러니까는 정면에서 본다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찍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찍는 게 있고, 빛이 정면에서 비춰주는 빛이 하나 있고요. 여기. 이 뒤에 배경지가 있잖아요. 배경지를 향해서 터트리는 조명도 하나 있어요. 이 배경지도 환하게 나와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요, 이 사람의 얼굴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잖아. 의자나 사람 몸통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게 이 배경지에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배경지도 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기본 조명이 4개예요. 증명사진 찍을 때. 여러분 한번 주변에 사진관들이 있으면 지나가다 한번 슬며시 봐보세요. 예, 조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조명이 하나라면. 근데 조명이 하나가 아니면 여러 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무대 공연을 하는데 조명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최소 2개잖아. 이게 크로스잖아. 크로스 2개. 근데 정면에도 하나 따라가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조명이 이렇게 비치는 거지.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이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조명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조명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조명이 하나 들어가고, 보통 3가지 육각으로 비춰지지. 그래서 이 김연아 선수가 움직일 때마다 조명이 따라가지. 조명기사가 그 조명을 맞춰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순광, 역광, 측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광도 있어. 사광. 여러분이 여기 빛의 각도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빛의 각도라고 해서 검색을 해 보시면 자, 이런 거 나오네. 이런 거. 빛의 각도. 광원의 각도에 따른 분류, 뭐 네이버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나오네. 얘는 그냥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갖고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순광, 사광, 측면광, 측광. 얘는 빛이 어떻게 왔어요? 요 45도 왼쪽 위에서 그러니까 10시 방향, 10시 반쯤에서 4시 방향으로 빛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빛이 다르다고. 빛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역광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 역광. 예. 플레어 현상이 발생할 때 빛이, 여러분들 이 빛이 직접 렌즈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렌즈가 상하는 게 아니라 착각 누를 때 렌즈가 열려요. 저 뒤에 필름이 있잖아. 필름. 일반 필름은 일회종이지만 컴퓨터용, 우리 카메라 디카용 렌즈는, 필름은 평생 계속 써먹어야 되잖아요. CCD라고 하는데 그 CCD가 상해요. 렌즈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렌즈 플레어가 생긴다는데 렌즈가 상하는 건 아니에요. 렌즈는 사진을 찍을 때 여러 빛을 받아들이는 기구니까 상관이 없고, 빛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CCD, 필름 역할을 해준 CCD가 상한다라는 얘기지. 예. 요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빛의 반사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반사. 빛이 어떻게 반사가 된다. 그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사진은 아닌 것 같고, 빛의 각도에 따라서 뭐 측광, 그 다음에 사광 뭐 이런 거를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있네. 순광, 사광, 측광, 역광, 반역광 뭐 이런 말들이 나오네. 예. 빛이 지금 이렇게 순광, 정면에서 비쳤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모델이 눈이 불편하지. 예. 사광.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여성분의 왼쪽은 밝은 데 비해서 오른쪽은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측광. 그러니까 이쪽 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브라우스 입은 이쪽에는 어깨 쪽은 이렇게, 가슴 쪽에는 환한데 그 옆에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언제냐면 반사광, 이렇게 45도 각도 쪽으로 얼굴에 비추면, 그게 지금 어디야? 반역광이고, 이거는 뭐 표현이 안 되어 있는 역광. 예. 더 어렵게 찍어놨어. 설명이 더 어려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여기 그림자, 계란에 비치는 그림자라든지 이 뒤에 있는 과일에 비치는 그림자를 가지고 비춰볼 수가 있는데, 이제 순광이니 사광이니 뭐 측광이니 역광이니 역사광,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뒤에 사람이 서 있는데 뒤에다 조명을 비추면 조명 뒤통수가 환하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앞통수는 어떻다? 까맣게 나와. 여기 있네. 뒤에 빛이 비쳤잖아. 그러니까 헷갈리지. 이걸 같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 뒤에도 비치고 앞에도 비치면 어떻게 돼? 주변이 환하지 이렇게. 앞에서만 비추니까 뒤가 까맣고 뒤에서 비추니까 앞쪽이 까맣고 같이 비춰주니까 다 환하고. 그러니까 주간에도 조명을 써야 돼요. 해가 땡땡이 쳤을 때도 해야 된. 뭐 여기 보면 주관적 샷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와요. 트라이포드 그러니까 삼각대잖아요. 삼각대에 손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그 길게 봉이 서 있으니까 걔를 어떻게 잡고 촬영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초점링은 뭐예요? 초점링은 카메라 앞에 렌즈를 가지고 초점을 거리를 측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내가 들고 찍을 때 한 손으로 들고 찍을 때 ENG는 뭐냐면 ENG는 그 카메라 출동할 때 들고 어깨다 올려매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 ENG라 그래요. 얘네들은 크기 때문에 오른손에 있는 중지 검지 중지를 이용해서 줌 레버가 있어요. 손잡이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DSLR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메라는 오른손으로 슛을 누르고 왼손으로 초점을 잡거든요. 줌도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잡고 왼손으로 몸통을 받치면서 초점을 잡거나 줌을 당긴단 말이에요. 오른손은 초점을 못 잡잖아요. 오른손은. 근데 캠코더는 오른손에 손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손잡이가 들어가면서 검지 중지로 초점을 잡고 줌을 당긴 데는 왼손으로 줌을 당겨줘야 되고 줌을 받쳐줘야 되고. 근데 이제 흔들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벽이나 나무, 벤치에 기대가지고 그렇게 촬영하는 게 좋고, 아니면 아예 앉아서 찍는 거, 엎드려서 찍는 거, 누워서 찍는 거. 서서 찍는 게 제일 어려워요. 흔들려서. 그런 말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러면 타이어를 교체를 하는 장면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메라맨이 위에서 뻘둥벌둥 쳐다보면서 아래를 찍으면 안 되지. 지금 타이어 펑크가 났으니까 타이어를 교체하는 장면이니까 실제로 주인공이 무릎을 꿇고 아니면 쭈그러 앉아갖고 작업을 하는데 카메라도 따라가야지. 그렇게 카메라 따라가야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막 달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막 핸들을 조작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핸들 조작하는 장면 보셨죠? 갑자기 왼쪽으로 확 꺾을 때 어떻게 돼요? 꺾어도 되는데 몸이 먼저 꺾이지. 배우 모습이 몸이 확 꺾이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측이나 오른쪽으로 돌릴 때 핸들 돌릴 때 몸부터 꺾어요? 핸들만 돌리잖아. 근데 그러면 역동감이 없거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몸을 돌리면서 핸들을 돌리면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차량이 따로 있잖아. 그 차량 안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은 그 자동차를 다른 차에다 싣고 달리서 찍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도 보일 거라고.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려운 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있네요. 이런 거.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네. 이렇게 반사판 같은 거 있어요. 반사판 같은 거를 이용해서 빛 앞에다가 확산을 시키지. 빛을 확산시킨다든지 이렇게 빛을 또 가리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반사판, 반사판. 이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촬영할 때 보면 CF 촬영할 때는 이 반사판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이렇게 자바라식으로 꺾는 거 있어요. 이렇게 우리 그 텐트 피는 거 있잖아요. 텐트 피듯이 이 조명도 이렇게 반사판도 피는 거 있습니다. 저도 갖고 다녀요. 집에 따로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이게 불편하시면 아까 말씀대로 라면 상자 같은데 골판지에다가 은박지 그 깔판 같은 거 찢어진 거 있으면 좀 붙여가지고 재활용하는 식으로 사용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까 보셨던 이런 거 반도어라고 해서 빛의 각도를 좀 반사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거 있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조명을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요게 가장 좋고 뭐 그런 말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는 조명을 하나 썼을 때고 1점 조명이라고 해서 조명을 하나 쓰는 거고요. 이건 조명을 2개 쓰는 겁니다. 뒷면에 하나 조명을 비치고 측면에다 비춰주고 아니면 양면에서 둘 다 비춰주고 3개 같으면 좋은 게 뭐예요? 뒤에서 비춰주고 앞에서 비춰주고 그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빛이 조명 3번 빛이 카메라에 직접 들어오면 영상이 이상하게 나올 수는 있으니까 3점 조명, 2점 조명, 1점 조명 이런 거 있으니까 보시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조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명 하나를 비치고 옆면에는 반사판을 비치는 거야.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그 확산판 쓰는 거 있었잖아요. 이거 확산판 쓰는 거 이거. 그러니까 빛이 하나만 들어오는데 하늘에서 빛이 하나만 들어오는데 이 빛을 어떻게 했다? 반대편에서 반사를 시켜주지. 확산을 시켜갖고 옆에 모습도 잘 나오게 하자 이거죠. 이렇게 오른쪽만 나오던 거를 왼쪽에 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켜주니까 전체적으로 잘 나온다 이거죠. 2점 조명 어떻게 될까요? 왼쪽과 오른쪽에 조명을 비춰주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저 뒷면에 가서 뒷면에 있는 이 뒤통수 쪽을 환하게 비춰주는 거 이런 식으로 3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비춰주고 또 다른 방법 출연자가 여러 명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출연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에서 조명을 따로따로 비춰줘야 전반적으로 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100분 토론 이러면 A팀, B팀 대표자가 나와서 막 대화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으니까 별도로 조명을 맞춰야 되고 옆 사람하고 나하고 한 1m 거리에서 앉아 있다 그러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때는 조명을 또 달리해야 되고 조명이 없으면 실내에서는 어두워서 사진 못 찍어요. 영상 못 찍는다고. 카메라 어떻게 놓을 거고 조명 어떻게 놓을 거고 그런 거라든지 요렇게 어떻게 할 건지 자 보세요. A, B 두 사람이 지금 대담을 나누는데 카메라 3대가 와 있죠? A를 전담하는 카메라, B를 전담하는 카메라, 두 사람을 같이 찍는 카메라 3개죠, 3개. 맞춰서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수평 앵글,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이런 말들이 나와요. 조명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찍을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찍을 거냐 아니면 그 사람 아래 방향에서 위로 올려 찍을 거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찍을 거냐 조명도 정면에서 비춰줄 거냐 아래에서 비춰줄 거냐 위에서 비춰줄 거냐 위에서 비춰주면 이마 쪽 저기 뒤통수 쪽이 머리 위쪽이 좀 환하게 보일 테고 아래쪽에서 조명을 비춰주면 아무래도 턱 쪽 이쪽이 환하게 비춰줄 테고 어떻게 비춰줄 거냐를 또 우리가 계산도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카메라가 3대예요. 출연자는 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진행하는 사람이 지금 3번 가운데 있다. 아니면 별도로 진행자가 있었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할 때는 오른쪽 카메라가 움직여야 돼. 근데 1번 질문 끝나자마자 2번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얘한테 질문하면 안 된다고. 얘한테. 왜? 얘한테 질문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번을 지금 촬영하던 카메라가 오른쪽에 있는 3번 카메라 1번 촬영하다가 2번을 질문하니까 2번을 옮겨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옆 사람이니까. 그럼 카메라가 이동하는 장면이 나올 테고, 그래서 1번 카메라 촬영 끝나고 나면 4번이나 5번을 질문해야지. 그 왼쪽에 있는 카메라가 스탠바이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자, 1번 질문. 자, 1번 카메라님 5번 잡아주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헤드폰을 다 끼고 있으니까 5번 준비하세요. 그러면 1번 카메라는 5번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럼 1번 카메라 끝나고 나서 자, 5번 후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게 딱 잡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사회자는 5번 했으니까 4번이 아니라 2번을 또 지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던 3번 카메라가 2번 준비한단 말이야. 지그재그로 해야 카메라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보여주는 거지. 이건 맞춰줘야 돼요. 안 맞춰줄 수는 없어. 서로 카메라 감독 간에, 촬영 감독 간에 이런 협조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예.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이 지금 이렇게 같이 둘이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1번, 2번을 같이 잡아주고 4번, 5번을 같이 잡아줄 수는 있죠. 네, 그렇게. 세 바퀴 280회 2014년 1월 1일 날 방송했던 2015년 1월 10일 날 뭐가 이상하다. 녹화를 1월 1일 날 했으면 방송을 1월 10일 날 하는데 왜 1년 후에 방송을 해? 뭐 오타가 났나 보다.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왔네요. 신동엽, 김구라, 이효리, 서장훈, 육중환이 이제 MC하고 상암 MBC 방송센터 3층에서 A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오프닝, MC 소개 및 오프닝 멘트. 그러면 이제 신동엽 씨가 메인 MC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세 바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세 바퀴 같은 거 할 때는 여기 있는 5사람이 MC가 뭐 세상을 바꾸는 어쩌고 뭐 세 바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신동엽 씨를 전담하고 있던 카메라가 크로즈하고 있었으니까, 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멘트를 날리겠죠. 그리고 오늘 5사람, 저를 포함한 5사람이 공동 MC로 시작할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과정을 진행하는 거죠. 이게 다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야. 계속 서서 할 수도 없고 계속 앉아 할 수도 없으니까 섰다 앉았다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생방송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MC만 계속 떠들면 힘드니까 MC 떠들었다가 뭐를 해야 돼? 영상을 소개할 거 아닙니까? 영상 나오면 MC는 잠깐 쉬었다가 그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여기 안에 이제 들어왔던 거고요. 황금 물고기 콘티, 황금 물고기라고 하는 그 방송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생방송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예. 오픈타임 뭐 하고, 생방송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오프닝 이벤트, 오프닝 멘트 때리고, 패널 멘트하고 몇 초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오늘은 황제탕 이야기 3분 3초, 소곱창 이야기 3분, 그 다음에 뭐 햄버거 2분 56초, 닭볶음탕 2분 59초. 초 단위로 다 재가지고 미리 세팅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야? 친구의 오빠, 뭐 카페, 밤, 지 안으로 들어오고 소원 자리에 앉아 손을 흔든다. 뭐 이런 거, 예. 이런 콘티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도 해야 되고요.
서연방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도 나오네요. 2010년 서울 세계 등축제 세계 등축제가 열리는 오늘날 청계천의 모습 해서 기획 의도. 과거에는 판자촌이었던 청계천이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세계적인 축제 문화로 발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쭉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또 촬영도 해봐야 되고. 쉬운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창작 동해주 일정. 오후 5시에 현장 도착해서 7시 반서부터 1시간 동안 스텝 회의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엔트리 도착해서 분장, 리허설 해야죠. 이게 창작 동요제를 하는데 애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애들 나오는데 스텝들은 전날 와가지고 하룻밤 자기 전에 미리 회의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장해야 되고 리허설 하거든. 그럼 만약에 이제 출연자가 5명이다, 10명이다 그러면 1번 출연자 나오고 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고 어떻게 나갈 거냐. 동선을 확인해야 되거든. 동선 헷갈리면 안 되거든. 1번 출연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 입장을.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가 왼쪽에서 들어오는 출연자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연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다시 왼쪽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반대편 방향으로 나갈 거냐. 그 왼쪽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오른쪽에서 한번 나와야 되겠죠. 그 오른쪽에서 출연자 나오는 거 맞춰서 왼쪽 카메라가 또 잡아줘야 되고 점심 먹고 전체 리허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객 입장하고 나면 이야 세상에 아침 10시부터 리허설 하는데 4시 40분서부터 관객이 입장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출연자들은 쉬었다가 15분 전에 스탠바이 준비하고 5시 반에 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은 전날 도착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촬영을 위해서 현장은 만들어 놔야 되잖아. 몇 날 며칠서부터. 목수들이 와서 다 만들어 놔야 되거든. 방송국이라는 게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 방송국에서 현장에서 일을 좀 하셨었어요. 목공 업무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뭐 자재 나르는 것도 구경하고 안에 스튜디오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무슨 어떤 뭐를 만들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굉장한 거로 만든 줄 알았는데 그냥 비닐로 이렇게 펼쳐놓더라고. 비닐. 그 휘장 같은 게 막 빛을 받으면 번쩍번쩍거리더라고요. 비닐로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지. 자, 이어서 보시는 내용은 카메라인데요. 카메라는 뭐냐면 필름 카메라든 디지털 카메라든 빛을 받아들여서 상을 맺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의 필름 카메라는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사물의 빛이 뒤에 있는 필름에 기록이 되게끔 하는 게 필름 카메라고, 필름을 없애고 디지털 센서를 달아놓은 게 디지털 카메라가 된 거예요. 근데 요 위에 프리즘이라고 하는 오각 프리즘이 달려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물이 요 거울 영어 미러죠. 미러. 이 미러에 반사가 돼서 사람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물이 카메라에 비칠 때는요 거꾸로 비쳐요. 반대로 비친다고. 그래서 직접 보면 사물이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한 번 튀기고 두 번 튀기고 세 번을 튀겨야, 홀수번을 튀겨야만이 사물이 정확히 보이거든. 그래서 요 위에가 볼록 나와 있죠. 이거를 싱글 렌즈 리플렉스, 이란 반사식 렌즈라 그래서 DSLR, 필름 카메라는 그냥 SLR, 디지털 SLR. 근데 이 펜타프리즘을 없애면, 미러를 없애면 펜타프리즘이 필요 없거든요. 그게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위에가 볼록 나와 있지 않아요. 잠깐만 카메라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카메라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건 좀 무식한 옛날 카메라예요. 이안 반사식 렌즈라 그래서, 이안 반사식 카메라라 해서 아래 거는 뭐냐면 사물을 촬영할 때 쓰는 렌즈고, 위에 거가 사람 눈으로 보는 렌즈예요. 렌즈가 두 개예요. 이안 반사식.
그러면 얘가 멀리 사물이 있었으면 거의 비슷하게 촬영이 되지만 여기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찍히는 모습하고 보이는 모습이 다르죠. 가까이 있으면 자 이게 그거예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 렌즈를 통해서 찍히기도 하고 사물이 보여요. 근데 거꾸로 보여요. 이렇게 거꾸로 찍힌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거를 예전에 뒤집어 썼죠. 천대기로 뒤집어 쓰고 찍는 거지. 왜? 이게 어두워서 뒤집어 써야 밝게 보이니까. 일반 사람은 못 찍어 이거요. 그래서 이런 반사식이 나온 거지. 요거는 옛날 카메라인데요. 여기는 촬영되는 렌즈고 요 위에는 사람 눈으로 보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각도가 다르죠. 서로 시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요거 여기는 밑에는 렌즈고 위에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찍히는 항목이 다르지. 그리고 여기 있는 건 필름을 감는 거고 여기 셔터 착각 누르면 착각 찍히는 거고요. 예. 여기 이제 셔터 스피드 조정하는 거는 60분의 1초, 30분의 1초. 얘는 후레쉬를 켰을 때는 30분의 1초로 찍어야 돼. 그 빨간색이 그 뜻이야. 후레쉬를 동조했을 때. 자, 이렇게. 1000만원짜리 카메라. 1000만원짜리. 라이카. 카메라의 명가. 예. 자, 보시면 카메라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피사체가 이렇게 똑바로 보이게 하려니까 아까 그림처럼 펜타프리즘을 달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가 볼록 나와 있어요. 위에가 볼록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요거는 이제 카메라, 필름 카메라처럼 돼 있는 이제 사진을 찍는 카메라고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약간 달라서 여기에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물이 RGB 세 가지로 분해가 돼서 뒤에 있는 테이프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는 거를 뷰파인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ENG 카메라는요. 예. 가격은 약 8천만 원 정도 해요.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요. 삑 화면 조정 시간. 예. 그러면 이제 이 벡터스코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빛을 맞춰주고 이제 화면을 보여줘야 되니까 화면을 보니까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우린 신경 안 써도 되고. 예. 펜타프리즘이 없으니까. 왜냐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펜타프리즘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생님 펜타프리즘 미러리스예요? 보여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카메라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게 미러리스 카메라라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카메라들에는 아까 보셨던 대로 위에가 볼록 나와 있었어요. 보시면 위에가 볼록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가 볼록 나와 있는데 그게 오각 프리즘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빛을 굴절시켜야 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볼록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 얘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미러리스라 그래서 위에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래서 거울이 있었다 그랬죠. 거울. 이게 미러잖아. 얘를 빼버리니까 프리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위에가 납작하지. 위에 볼록 나온 것도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볼록 나온 것도 있지만 선생님도 미러리스 카메라지 그게. 네, 그렇게 해서 미러리스 비싼 건 비싸요. 비싸잖아요. 이런 거 뭐 300만 원씩 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거 봐 이런 거. 왜 비싼지 몰라. 뭐 기능이 좋으니까 비싸겠지? 중형 미러리스 있어. 중형. 좀 싸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중형 미러리스는 뭐냐면 우리 필름 크기가 다른 거지. 필름 크기. 필름이 큰 거는 뭐 손바닥보다 더 큰 것도 들어가는 필름 카메라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거야. 필름 역할을 해주는 소자가 그게 좋은 거지. 예.
그렇게 아까 보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 카메라를 지금 어떻게 놓고 맞출 거냐 이거지. 겹치는 거냐, 이렇게 겹치느냐. 그러면 이제 왼쪽 카메라, 오른쪽 카메라 왼쪽을 비춰주고 왼쪽 카메라 오른쪽을 비춰주니까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뭐 30도 법칙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디지털 카메라들은요, 영상이든 정지사진이든 간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영상이 잘못되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스마트폰에서 화이트 밸런스 못 맞추면 하얀색 종이가 누렇게 보이고 퍼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송출이 될 거 아니야. 우리 가정으로 난리 나지. 사람 얼굴이 누렇게 떠버린 것처럼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안 맞추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우리 이거 없이 그냥 막 찍었잖아. 아까 우리 청년이 찍었던 그 컴퓨터 소개하는 영상에서 형광등 켜 있었죠? 위에 형광등 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빛하고 모니터 자체에서 나온 빛도 있잖아. 그게 색 온도가 다르거든. 그냥 실제로 내가 모니터를 봤을 때 그 색깔하고 이 카메라 촬영된 영상에 보이는 그 모니터 색깔이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본인이 느껴. 이걸 맞추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럼 왠지 모니터가 누렇게 보이고 오래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퍼렇게 보여가지고 이상한 느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흰색 종이가 있는데, 흰색 종이가 아니라 회색 종이, 회색 18% 회색, 얘를 맞춰가지고 잡는 거예요. 아니면 흰색 종이를 펼쳐놓고 빛을 비춰주죠. 그리고 이 카메라 안에 하얗게 보이냐를 보면 되지. 하얗게 보이면 되잖아. 근데 그게 육안으로는 아까 그랬잖아요. 약간 누래 보여도 하얗게 보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짜 하얀색을 옆에 띄워놓고 화면하고 내 하얀색이 똑같아 보여야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를 촬영했었잖아요. 종이를. 그 종이에는 하얀색하고 아까 스마트폰에 촬영된 하얀색이 서로 달리 보이면 하얀색이 아니란 얘기지.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아날로그 방식에는 아까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맞춰서 보는 거고, 지금은 그 색깔 필요 없이 화이트 밸런스만 맞추면 돼요. 흰색을 맞춰주면 딱 정확히 나머지 색깔은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 자, 투샷, 오버숄드, 바스트샷 나오잖아요. 오른쪽 여자의 얼굴이 보이면서 남자가 보이고, 여자 남자 같이 상체 얼굴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 뒤에 퍼렇게 보이죠. 퍼렇게 퍼런 종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투명 처리해 버리면 되니까. 예. 요런 거 저런 거 이런 걸 치울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왼쪽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촬영하는 것처럼 돼 있고, 여성분은 지금 약간 어깨가 지금 꺾여 있잖아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왼쪽에 2번 그림 요거 보이세요? 요거 얘가 지금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남성분은 여성분을 보고 여성분은 남성분을 보는 그런 영상인데, 약간 여기서는 어딜 쳐다보는지 모르겠네. 어깨가 어떻게 틀어졌어? 마치 정면을 쳐다보는데, 몸은 정면을 보는데 몸이 왼쪽을 바라보는 느낌이야. 고개만 돌려서. 뭐가 좀 어색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자, 이런 거 보셨죠? 카메라 스튜디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뉴스 같은 거 하고 나면 뉴스 전반적인 뉴스룸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뉴스룸을 보여줄 수 있지. 그럼 여기 이제 조명되는 거 요것도 요 사람 앞에 보여요. 우리 쇼프로 같은 거 하면은요, 쇼프로 하면 그 무대 앞에 이런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그래 가사도 뜨거든 거기에. 그 가사 모르면 안 되잖아. 노래를 부르다가. 그리고 체육관 같은데, 장충체육관이나 이런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누가 연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연사를 하냐면 저 뒤에 전광판에 비춰요. 연설문이. 그러면 관중들은 그 대통령이나 어떤 후보자를 쳐다보지만 이 후보자나 대통령은 청중을 바라보는 척하면서 전광판을 보는 거야. 위에 있으니까 거기 자막이 글자가 나타나거든. 그걸 읽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엉뚱하게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봐. 궁금한 게 많아. 그럼 이제 뒤에 전광판도 보이는데 거기 글자가 있는 걸 확인했지. 이렇게. 요렇게 스튜디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많이들 하죠. 여기 조명도 비춰 있고. 여기 대부분 줌렌즈를 이용한다. 줌렌즈는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줌이고, 그게 12배에서 24배. 제가 쓰는 캠코더는 800배 줌이에요. 800배 줌. 근데 800개로 줌을 당겨 보니까 사물이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아날로그 줌이냐 디지털 줌이냐가 따로 있는데, 아날로그 줌을 써야 돼요. 이건 아날로그 줌이라고 하는 거고요. 디지털 줌은 모눈종이 확대처럼 나와요. 그래서 보기가 싫어요. 아무리 800배고 10,000배고 간에 의미가 없다고. 근데 그 삼성에서 새로 나온 거 뭐 1억 화소짜리 있잖아요. 달 표면도 찍었다고 하는 거. 그거는 아날로그 줌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핸드폰이야, 카메라야? 핸드폰 우리 전화기를 샀는데 카메라 광고하고 있더라고. 카메라가 좋아졌다고. 전화기를 사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재야. 뭐 카메라면 어떻고 좋으면 사는 거지. 그게 현실인데. 자, 이런 거 보셨을 거야. 이런 거. 지금 뭐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뭐 카메라가 뭐 몇 개, 11번 카메라, 3번 카메라 뭐 되게 많아요. 야구 중계 방송할 때. 야구. 그러면 이제 야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홈베이스 아닙니까? 여기에서 타자가 야구 방면 휘둘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카메라 중에는 투수가 던지는 공이 포수한테 쫙 오는 장면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카메라 하나 있어야 되고, 그거만 잡는 거. 그러면 저 뒤편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이 포수한테 제대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카메라 하나 있어야 돼. 저 뒤에서. 투수 뒤에서 찍을 수는 없잖아. 카메라 거기 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뒤편에 있는 카메라가 줌이 좋아야 앞에 거를 당겨서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홈런 넘어가는 걸 또 보여야 되잖아. 홈런. 특히 골프장 같은 데서 골프 해설 때 보면 막 넘어가는 장면들을 카메라가 중계를 막 넘어가면서 따로따로 보여줘야지. 카메라가 얼마나 많아요. 관중도 찍어야죠. 응원하는 모습도 찍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카메라들이 동원하겠습니까? 예. 혹시 여러분들 그 뭐더라? 그 그룹 퀸 영화 보셨어요? 예. 그 머큐리가 막 공연할 때 저 앞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높이 올려가지고 거기서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축구장도 앞에 관중들 틈에 이렇게 돔이 하나 있어 거기 올라가서 카메라가 고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다 찍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예. 카메라를 몇 대를 돌릴 거냐. 지금 이거는 카메라가 몇 대가 돌아가면 돼요. 이 남자를 가리키는 왼쪽 카메라 하나, 여자를 가리키는 오른쪽 카메라 하나, 둘을 바라보는 앞에 카메라, 세 대면 돼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니까 위에 공중에 돌아다니는 카메라는 필요 없는 거지만, 이게 쇼프로 같으면 어떻게 돼? 돌아다니는 카메라가 있어야지 위에서. 예. 잠깐만, 그 카메라가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하나 빠졌다. 이거 일체형. 여기 이제 테이프가 들어가는 거죠. 오른쪽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카메라 감독이고 오른쪽 사람이 이제 조감독이나 스텝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제 이 영상을 저장하는 저장 장치가 따로 있는 거지. 둘이 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미생 촬영하는 거, 밑에 레일 깔아놨네. 레일. 그 레일을 쫙 지나가는 거야. 지나간다고.
근데 이 카메라 감독의 호흡, 숨소리가 들어가면 안 되지. 예. 그렇다고 마이크를 여기다, 마이크는 어디 있을까? 카메라에 있지 않아요. 마이크는 따로 있어요. 마이크를 붐 스탠드로 따로 갖고 마이크를 따로 갖고 있다고. 왜냐면 이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에 달랑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따로 갖고 있어 갖고 촬영을 해서 합치는 거지. 카메라 워크라고 해서 카메라를 짊어지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걸어가야 되면서 촬영한다든지 뛰어가면서 촬영할 때가 있죠. 그렇죠. 어려워요.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 패닝은 뭐고 줌밍은 뭐예요? 패닝은 좌우로, 줌밍은 앞뒤로. 그렇죠? 틸트는 뭐야? 틸트는 위아래, 위아래. 예. 다 달라요, 이게. 이게 영상 언어야, 문법이야. 그럼 어떨 때 위아래로 찍을까요? 63 필팅 처음에 만들어질 때 밑에서 위로 쫙 올라가면서 우와 높다 이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좌우로 어떨 때 찍어요? 좌우로 거대한 뭐 금강산 12,000봉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그걸 광각으로 찍으면 한 번에 보이지만 재미가 하는 게 더 없지.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지나가면서 야, 왜 이렇게 넓어? 와, 너무 많다 할 정도로. 사람들을 운동장에 국군에는 행사할 때처럼 쫙 앞뒤로 세워놓으면 패닝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 옆으로 쫙 서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찍는다?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옆으로 쫙 가면서 찍지. 근데 걸어가기 힘들잖아. 레일을 이만큼 깔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차 타고 가면서 찍지. 사람들은 서 있고 카메라가 차를 타고 가면서 찍는 거지. 어디서 말이 나와요? 전쟁 영화에 보면 군인들이 막 행군한단 말이야. 그러면 카메라가 차에다 싣고 가면서 양쪽을 찍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가면서 찍으니까 또 사람들은 오잖아요. 앞으로. 카메라는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는 맞부닥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로 향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느낌을. 여기 보니까 줌은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줌인, 줌아웃. 펜은 뭐다? 좌우 움직이는 거, 좌우로 움직이는 거. 틸트는 뭐다? 위아래. 그래도 우리 모니터들도 위아래로 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꺾을 수가 있잖아. 얘는 안 꺾일걸? 얘는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예. 트랙은 뭐야? 도는 거지 뭐. 레일 깔고 돌리는 거지. 어떨 때 많이 해요? 두 사람이 상봉을 했어. 형제가 여러분 저기 용산에 가면 그 전쟁기념관에 형제 동상이 있어요. 형은 장교로 국군이고 동생은 인민군으로 포로로 잡혔는데 형제가 만난 거야. 그래서 얼싸안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 상봉한 모습을 밑에서 동그랗게 레일을 깔아가지고 뺑 돌면서 보여주지. 이거 자기가 돌면 안 돼. 셀카봉을 들고 자기가 돌면 안 된다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돌아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가 옆에서 찍어주면 되지. 돌면서 찍어주면 되지. 달리는 뭐냐면은요, 달리는 밑에 바퀴를 달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카메라 삼각대 밑에다 바퀴를 달아서 바퀴 끌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밑에 모래 같은 게 하나 걸리면 톡 튀거든. 그 보기가 싫더라고. 달리는 비슷. 달리? 자, 검색해 볼게요. 이 달리 말고 돌리. 아이, 돌리양이 나와. 그 영어로 쓰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돌리 이거? 저거 택배 아저씨 끌고 다니는 그런 건데 그래서 돌리는 거 이렇게. 이거는 팔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롤러스케이트 바퀴죠? 롤러스케이트 바퀴잖아요. 그렇죠? 그 롤러스케이트 바퀴에다가 요를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리면 약간 경사진 데서 이렇게 내리면 얘가 쪼르륵 굴러갈 거 아닙니까? 여기다 모터를 달아 가지고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쪼르륵 굴러가면서 옆을 지나가면서 찍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팔아. 이것도 이거 팔잖아 이렇게. 예. 살래다가 안 샀어요. 돌리 카메라 돌리라고 써봐야 되겠다. 카메라 돌리. 카메라 돌리를 이렇게. 여기 있네. 여기 이거에 카메라 돌리가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예. 이거 레일이 달아놨죠? 레일을 달아서 레일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끔 하는 거. 이렇게 레일을 달아서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얘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다는 거예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전동에 의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거 레일을 깔아놨죠? 지금요. 레일 밑에다가 그 레일을 타고 쭉 가게끔. 보편적으로 쓰는 건 이거예요. 요 밑에다 바퀴를 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에다가 카메라 올려놓고 찍으면 되잖아. 그러면 굴러가면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돌리가 안 보인다. 요렇게 바퀴를 달아요. 이거 철물점 가면 바퀴 4개에 얼마 안 비싸. 10,000원도 안 돼. 합판 위에다가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미니 삼각대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굴러가면서 찍어도 돼. 요런 거. 요게 이제 포옹하는 장면이 여기 서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뺑 돌면서 요 중앙을 계속 찍을 거 아닙니까? 카메라를 올리면 얼굴을 향해서 찍는 거고. 요렇게 밑에 바퀴를 달아놨네. 여러분 철물점에 가면 바퀴 안 비싸요. 이게 사람이 앉아도 되는 이런 달리가 있고 요 사람이 위에서 굴리죠. 앞으로 가자. 그럼 쭉 가면서 찍는 거지. 제가 지금 산 거는 65,000원짜리인데요. 여기 안 보이네. 근데 싸구려가 안 좋아. 이거야. 요거는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일자가 돼요. 손잡이가 되고 여기다 요 구멍에다가 삼각대 다리를 꽂는 거예요. 여기다 구멍에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큰 거. 이거는 자전거 바퀴를 달아놨는데 언덕배지 잘못 내려가면 굴러 떨어지겠다. 브레이크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런 방법이야. 이런 건 요런 거. 예.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거 요런 식인데 써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어디 공원 같은 데는 얘 못 굴려가든 집이나 콘크리트 바닥이나 잘 굴러가지. 예, 풀밭에서는 잘 안 굴러가요. 여기 있네. 여기다가 이제 삼각대 다리 밑바닥 고정시켜 가지고 바퀴가 굴러다니고, 이 바퀴 굴러가지 말라고 정지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많이 나왔네요. 비싸. 이런 거는 재밌게 찍을 수 있어요. 지나가면서 쭉 찍게끔. 딱 이거다. 딱 이거예요. 제가 산 게 딱 이렇게 생긴 거야. 얼마? 7만원 하네. 그쵸? 요거 버튼을 누르면 얘가 안으로 딱 모이고, 여기다가 삼각대 다리 꽂아가지고, 여기다 삼각대 다리 꽂아서 얘를 손으로 찍찍찍 돌리면 딱 잠기지. 그럼 삼각대가 펴진 상태에서 굴러다니는 거지.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별로 뭐
이렇게 이건 레일을 달은 거고요. 많이들 나오는 이런 것도 있네, 그렇지? 지게차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뭐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건 만들기 나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모터를 달아서 리모컨을 움직이면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해요. 모터를 달아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뭔지 아세요? 지미집 크레인 샷이라서 위에서 아래 찍을 때 주로 어디서 하냐면 쇼프로 같은 거 할 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막 걸그룹들 춤추는 장면들 할 때 여기 이제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크레인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야, 세상에 저 산꼭대기에서 뭐 촬영하는데 지미집을 끌고 올라왔더라고. 이거를 뭔 재주가 좋은 건지 힘이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 틸트, 달리 뭐 이런 말 잠깐 나왔고요. 아크, 붐, 길게 뻗어서 쓰는 뭐 붐 이런 것도 있고 용어들이 좀 들어보신 것도 있고 생소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룸 그럼 뭐냐면 머리 꽉 차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룸 머리 위에 공간. 사람을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다 이제 사람을 찍을 거란 말이겠죠. 이렇게 찍었는데 문제는 사람이 지금 이 안에 화면이 한 요 정도 크기로 되겠죠? 요 정도 보이겠죠? 이렇게. 근데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인데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가 공간이 이만큼 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공간이 여기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헤드룸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사람을 이제 했는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 얼굴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마가 날아간 거야. 그래도 이 답답하잖아요. 헤드룸을 잘 맞춰야 된다고. 아까 그 모니터 영상 컴퓨터 그거 보여주는 장면에서 위에가 많이 남아있거나 아래가 많이 남아있으면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꽉 차게 잡든지 좀 여유있게 비율에 맞게끔 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예. 아이로는 뭐냐면요. 카메라를 보지 않고 대각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다른 데를 쳐다보는 각도가 자 제가 지금요 이렇게 서 있어요. 제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자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서 있는데 제가 이쪽을 쳐다보면 이쪽에 공간이 좀 남아 있어도 괜찮은데 제가 지금 시선이 이쪽 쳐다보고 있어. 얼굴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이 없잖아. 답답하죠? 왼쪽은 또 너무 많이 비어 있고요. 그럼 흉하거든. 그래서 항상 촬영을 하실 때는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방향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선을 주는 쪽을 여유를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정면에서 사진 안 찍어요. 증명사진 외에는 정면에서 안 찍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정면에서 누가 얘기하는 장면이 많지가 않아. 주로 시선을 바라보는 쪽에 여유를 주면서 둘이 언쟁을 하고 싸우든 뭐 좋아하든 말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드룸. 내가 어디로 움직일 건지를 지금 앞을 향해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뒤를 쳐다보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 뒤를 쳐다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빨리 와 늦었어. 오른쪽에 공백을 많이 주면서 이런 거죠. 지금 사람은 여기가 지금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인데 시선을 오른쪽에 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빨리 오라고, 늦었으니까 빨리 뛰어오라고 하면서 다시 시선을 왼쪽을 바라보겠지. 그런 사진들 있죠. 앞에 여유가 있는데 뒤를 쳐다보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 같은 사진 많이 있어요. 그게 이 사진에 있는 영상의 언어, 이런 문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런 게 맞으면 사람이 안정적으로 보는 거고
이런 게 맞지 않으면 되게 어색하게 영상을 느껴지는 거예요. 사진이나 영상이나 할 것 없이. 예. 그 다음에 사람의 시각에 맞춰서 바라보고 촬영할 거냐,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할 거냐,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게 할 거냐. 위에서 아래로 쳐다볼 때는 뭔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지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니까. 키 큰 엄마가 키 작은 어린 아이한테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막 야단을 쳐. 그냥 아이가 작게 보이죠? 그럼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왠지 초라한 느낌이 들어. 그런 거 많이 보신다고.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엄마가 밑에 있는데 밑에 있는 엄마가, 키 작은 엄마가 키 큰 자녀들한테 야 막 하고 야단을 치는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색하지. 반대 장면은. 하이 앵글,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거. 수평 앵글, 우리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가는 거. 로우 앵글, 밑에서 위로 다 쳐다보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다 달라요, 느낌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하나 찍을 때도 어떻게 맞춰줄 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자, 이거. 방송국 중계차 많이 보셨을 거래요? 이거 옛날 사진인데, 자, 황영조 선수 지금 뛰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누가 가면서 찍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뛰어가면서 찍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토바이 뒤에 앉아가지고 거꾸로 가면서 찍는 거지.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은 앞을 보면서 가야 되고, 찍는 사람은 이 황영조 선수의 앞모습을 찍어야 되니까 황영조 선수보다 좀 앞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돌아 앉아서 찍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여의치 않으면 중계차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야 되고. 근데 중계차는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잖아. 중계차량 위에서 찍어야 되니까. 아니면 중계차 옆에서 문을 열어놓고 찍어야 되는데 위험할 수도 있고. 예. 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은 걸 연결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어느 장면인지 뭐 이런 거. 예. 근데 왜 슬리퍼를 신고 있는지 몰라? 스텝이. 이 사람이 이제 보면서 찍는 거죠, 이렇게. 예. 그게 무거워요, 저 카메라. 저거를 그 뭐더라? 그 SBS에서 그 병만족 하잖아요. 김병만 씨가 주인공으로 있는 그거 촬영하라고 이동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 냇가를 넘어가는데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위에다 놓고 머리에다 지고 가다가 물에 흘러 내려간 거야. 그래서 그 카메라를 못 찾았어요. 8천만 원짜리인데. 그런데 이게 바다에서 촬영하면 어떻게 될까? 바다에서 촬영하다 물속에 빠져서 바닷물에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배터리를 분리한다. 그리고 민물에 와서 담근다. 민물을 틀어놓는다 이거지. 냇가에 와서 계속 물속에 담가놔요. 테이프 빼야 되고 메모리 빼야 되고 전원장치는 빼야죠. 배터리 빼고 물속에 담가 놓으면 돼요. 바닷물이 들어가면 그 소금 때문에 부식되거든요. 대번에 부식돼요. 저도 경험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날 열어봤는데, 그러니까 내일 이제 휴가 끝나고 가는 날이니까 오늘 빠뜨렸단 말이야. 그래서 에이 내일 가자 그래갖고 그대로 비닐 봉지에다 담았다가 그 다음날 가서 서울에 와서 맡겼어. 한 이틀 만에 맡겼는데 아내가 다 사가버렸어.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게요. 그냥 수도가에다 틀어놓고 담가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더라고. 물기는 마르고 닦으면 되는데 소금물은 배려버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보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밖에 야외 촬영 나가면은요, 3사람 이상이 가요. 촬영 감독, 조감독, 스텝 3명이 가는데, 촬영 감독은 맨손으로 갑니다. 조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가요.
그 다음에 스텝은 삼각대하고 배터리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지고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걸 지고 간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삼각대도 무겁지만 카메라가 더 무거워요. 근데 카메라는 조감독이 양보를 안 해요. 왜? 자기가 이제 감독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조감독이 삼각대를 딱 달아요. 펼쳐놓고 조감독이 카메라를 올려놔. 이렇게 올려놓고 세팅을 다 해놔. 그래놓고 나서 하는 말, 감독님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럼 카메라 감독이 이제 딱 와가지고 찍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대가 없을 때는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러면 감독님이 카메라 줘봐. 그러면 카메라를 어깨에다 딱 올려놔줘요. 조감독이. 그럼 그대로 촬영을 하는데 큰 사고가 한번 터졌어요. KBS 다큐를 촬영했는데 카메라에는 날짜가 들어가잖아요. 시간이. 이거를 정지시켜 멈춰놔야 돼.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모르고 나오게 찍은 거야. 그 날짜 시간이 오른쪽 귀퉁이에 처박히니까 살짝 떠 있거든요.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날짜가 다 들어가 있잖아. 시간이. 근데 그 부분까지 영상에 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촬영 나갔잖아요. 몇 날 며칠 촬영한 거를 테이프를 버려버리고 다시 촬영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 조감독은 어떻게 됐을까? 목 치는 거지. 보이시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촬영을 한다 이거죠. 아까 달리 이런 거 삼각대에다 달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배터리 이런 거 종류별로. 그 다음에 렌즈 후드, 카메라 렌즈 다 이거 준비해서 촬영하려고 그러면 한마디로 죽어나는 거예요. 죽어나는 거예요. 잘 찍으면 괜찮은데 못 찍어봐. 그러면 또 이제 위에서 또 뭐라고 한 소리 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대본에 한 소리 나오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이제 사물을 어떻게 담을 거냐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게 이제 카메라 렌즈죠, 렌즈. ENG 카메라에 들어간 렌즈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필름 카메라에 들어간 렌즈하고 달라요. 되게 비싸고, 되게 크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이제 뉴스 시간에 촬영하는 카메라, 스스 카메라 렌즈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죠. 20배속이라고 돼 있네. 이거는 이제 우리 캠코더, 일반적인 6mm 캠코더. 이거는 ENG.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렌즈를 탈부착하게끔 돼 있는 카메라들이 방송용은 다 이렇게 탈부착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체를 찍을 거냐, 크롭에서 찍을 거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광각으로 찍으면 뒷배경이 많이 보이고 망원렌즈로 찍으면 사물은 똑같은데 피사체가 똑같아 보여도 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광각은 풍경을 찍을 때 쓰는 거지 인물을 찍을 때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요, 뒷배경이 뿌옇게 보이잖아요. 선명치가 않잖아요. 다 망원렌즈로 찍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모르고 찍어도 재밌어요. 모르고 찍어도 재밌고 우리가 남인가요라는 그 방송에 있는 이렇게 이제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조명 맞춰보고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서 녹화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 조명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거 전원일기 이제 그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니까 이게 다 위에 조명이 위에 있는 거예요. 조명이 다 조명이 위에 달려 있어 갖고 긴 장대로 조명을 다 밝게 크기 이런 거 다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명을 내리면 돼요. 내려서 각도 조절하고 다시 올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환하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비출 거냐. 이런 거. 밖에 나가면 이런 장비 같은 거, 장치 같은 거 달아서 또 촬영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편집을 하려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편집을 다음 시간서부터 해볼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어디다 저장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편집하는 거는 연히 이론적으로 안 나오고요. 이제 보세요. 옛날에 이제 이런 비디오 촬영을 할 거 아닙니까? 카메라로 촬영하니까 비디오 테이프를 편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비드라는 기계인데, 이런 기계를 통해서 편집을 하고, 여기다 영상 신호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오디오 시 집어넣어 가지고 작업도 하고 막 이런 거. 방송 시스템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아비드로 공부했어요. 아비드로. 제가 공부할 때는 영상을 USB 뭐 A 타입, B 타입, C 타입 들어보셨죠? 이런 거 뭐 이런 장비 같은 거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것만 있으면 되고, 썬더볼트 아까 우리 이 친구한테 썬더볼트 제가 얘기했는데,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면은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고, 자료를 송수신할 때 요런 거. 이건 인터넷 케이블이에요. RJ45는 랜선 연결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그 우리 뭐라고 하지? 그 케이블, 옛날 케이블 TV 연결하던 거, 요런 거, SDI 케이블 같은 거 집에 그대로 다 있어요. 저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정에서는 이런 걸 안 하는데 기업에서 이걸 해야 되고, 저장 공간들. 자, 이런 카메라에 보면 6mm, 8mm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장치들이에요. VTR입니다. 9천만 원이에요. 우리 가정용 VTR이 아니라 베타 테이프가 달라요. 이런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캠코더. 왼쪽에 있는 게 미니, 오른쪽에 있는 게 스탠다드. 요런 거 소니에서 나온 거죠. 방송용 카메라들. 거기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이런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바꾸면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 소자가 달라지니까 그 메모리 소자를 집어넣어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편집 장치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바꾸는 거야. 처음에 A라는 회사 거를 사왔으면 계속 A사 거를 쓰는 게 편하지. 그래서 대부분이 소니 거 아니면 패나소닉 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뭐 그런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건 지금 봐도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제가 그냥 아는 척 하려고 이런 게 있다더라고 만든 것 뿐입니다. 여러분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거를 이제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편집을 한번 해볼 거니까 영상 재료가 필요하죠. 영상 재료. 그거는 제가 또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